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 쿠팡 안에서 물건을 파시는데 광고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고민이시잖아요. 사실은 저 역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운영하는 이 사업에 쿠팡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쿠팡 안에서의 광고 의존도도 너무 높고 그런 게 정말 고민이더라고요. 제가 쿠팡에서 우수셀러로 뽑혔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쿠팡 안에서 어떻게 하면 광고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제가 쿠팡을 시작했던 5, 6년 전에 비해서 계속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경쟁자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정말 해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하면 쿠팡 안에서 경쟁 없이 더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쿠팡 의존도가 높아서 고민이신 대표님들 계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텐데요. 그런 분들께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쿠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한테 물건을 사신 분들의 고객 DB를 모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었어요. 이거를 유튜브에 어떤 분들은 그걸 고객 가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물건을 사신 분들을 가두리 안에 넣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고객 가두리라고 할게요. 고객 가두리란 무엇이냐면 한번 저한테 물건을 사신 고객이 그냥 한번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고객이 아니라 물고기가 그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한번 구매한 고객은 계속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 물건을 사시게끔 하는 게 고객 가두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건을 다시 계속해서 사게 만드는 재구조를 설계하는 구조 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고객 DB란 뭐냐? 고객 DB는 데이터베이스의 줄임말인데요. 고객의 전화번호든 카카오톡 친구, 인스타그램 팔로워, 유튜브 구독자 이런 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내게 물건을 샀던 사람들의 목록들 그게 고객 DB입니다. 쿠팡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정말 99%는 이런 고객 DB를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 쿠팡에서 광고 돌리면 팔리잖아요. 근데 과연 그 물건을 누가 샀는지 로켓크로스나 로켓배송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은 전혀 고객 정보를 알 수가 없고 또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자 배송으로 파시는 분들도 안심번호로 고객 그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따로 그 고객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매번 새로운 고객을 유치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광고비도 많이 들고 좀 더 다채로운 마케팅 플레이를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쿠팡에서만 장사를 하면 즉 다시 부를 수단이 없다는 거죠. 가두리는 구조고 DB는 그 구조 안에 쌓이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만든 그런 자산인데 이 두 가지가 없이 계속 제가 사업을 해왔다는 거를 몇 년 전에 깨닫게 됐어요. 우리 온라인 셀러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고객 DB를 못 모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카톡 친구도 모으고 따로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구독자도 모으고 어떻게든 그런 외부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파는 상품을 홍보하고 또 신제품을 내놨을 때 또 알림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한번 우리한테 사갔던 고객을 설득하는 거는 신규 고객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는 제 주변에 쿠팡 셀러분들 소통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저 역시도 그랬고 대부분이 사실 조금 착각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물론 쿠팡 안에서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많은 셀러들이 좋은 물건을 빨리 갖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셀러분들이 딱 거기까지 생각하거든요.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빨리 갖고 와야 된다. 싸게 갖고 와서 빨리 선점해서 물건을 팔면 리뷰도 빨리 쌓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의 생각의 흐름은. 그 다음에는 뭐 상세 페이지 잘 만들고 광고 잘 돌리고 물론 이게 다 틀린 말 아니고 다 이제 쿠팡 안에서 다 그렇게 돈 잘 버신 분들 엄청 많고 저도 그거 다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그 플레이가 어떤 형식인지를 정확히 알고선 해야 돼요. 그거는 전부 한 번 팔고 땡치는 장사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걸 예로 든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복숭아로 검색해서 저희 거가 나와서 그거를 누군가한테 팔았어요. 고객분한테. 그 고객분한테 그 복숭아를 다시 팔게 하기 위해 쿠팡 안에서 다시 팔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복숭아라고 그 고객이 다시 검색을 해서 저희께 상위 노출이 아직도 되어 있었어
있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복숭아라는 비싼 키워드에 광고를 태우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희만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른 판매자들도 계속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 광고비를 태우고 어떻게든 우리 거보다 더 먼저 위에 오르려고 더 싸게, 더 예쁜 썸네일에, 더 좋은 가격으로 경쟁해서 뺏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분은 여기 더 좋은 데 있나 보다 하고선 다른 데로 이탈해 버린다는 거. 그래서 쿠팡 안에서는 사실 재구매 고객을 계속해서 만들고 관리한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몰랐을까? 되게 바보같이 왜 몰랐을까? 아무리 방구석이더라도 방구석 비즈니스인데 왜 한 번 파는 게임을 계속 했을까? 고객이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는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지금 구독자 한 8천여 명 정도를 모았고, 그리고 카톡 채널은 4,000명 정도 모았어요. 틱톡 채널도 2천여 명 정도를 모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한 상품을 사고 나서 다음 상품을 사야 할 주기쯤에 제가 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또 할인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고객을 다시 저한테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모아놓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딸깍으로 모든 게 아주 순식간에 돼버린다고 하는 그런 시대니까 1년 정도 공을 들여서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는다는 게 어찌 보면 너무 전통적이고 혹은 미련한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비로소 이 정도 사람들 모아놓고 나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내가 쿠팡에서 내 상품이 나락을 가더라도 나는 이 내 고객들이랑 같이 내 평생 계속 팔고 싶은 걸 팔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 이분들한테 좋은 상품들을 제공해드리고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려서 계속해서 나의 사업을 키워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 깨닫고 저희 그 셀러살롱 컨텐츠들도 다 계속 SNS 하셔야 돼요. 사람을 모으셔야 돼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가 저한테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쿠팡 안에서만 팔다가 이렇게 따로 제가 스스로 사람 모아서 마케팅해서 파는 거가 실제로 되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제가 요즘에 공을 들이는 건 카카오톡 채널에 3,900 얼마 정도 해서 4,000명 정도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분들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 메시지로 물건을 알려드려요. 그러면은 그걸 보시고 구매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저만의 어떤 꿀단지 같이 느껴져요. 왜냐면 광고 메시지 보내는 게 진짜 저렴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톡 채널 친구 수가 1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메시지 발송 비용이 4원에서 5원으로 할인이 돼요. 4,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가 들거든요, 비용이. 그러면은 이제 저희 제품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제품들 중에서는 한 개만 팔려도 15,000원 정도 남는 게 있어요. 4,000명한테 광고를 보내서 그 중에 한두 명만 제품을 사셔도 저는 광고비 또이또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광고 메시지를 보내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시거든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좀 광고를 했던 그 결과예요. 같이 리뷰를 하자면 3,800분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중에 10건의 주문이 들어와서 매출이 32만 원이 발생을 했다. 발송 비용은 16,000원이 돼서 로아스는 1,900%가 나왔다라고 해요. 결제 건수가 10건밖에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 팔면 한 15,000원 정도 남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진 15,000원짜리 제품을 10개 팔아서 그럼 15만 원이잖아요. 15만 원에 지금 발송 비용이 16,000원이 들었고 그러면 이거 한번 메시지 하나 보내서 저한테 남은 돈이 1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매일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 달에 4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적게 팔린 거고 상품을 더 다양하게 구성하면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 꿀단지라고 생각하고선 있어요. 일단 메시지를 보내면 주문이 들어오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사람을 모으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까지 좋을진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왜 사람들이 카톡 채널 자꾸 친구 추가하라고 막 권하잖아요. 다른 업체들이. 왜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사람을 모아놓으니까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셀러분들, 다른 분들, 이 저희 채널 보시는 셀러살롱 구독자분들도 한번 나한테 들어온 고객을 이렇게 한번 발을 묶어놓는 거를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과연 어떻게 카톡 채널 친구를 모았느냐라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크게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어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이점을 설명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고 그 랜딩 페이지로 자사몰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카페24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카페24에 배너를 올린 거죠. 배너를 어떻게 했냐면 카톡 채널 친구 추가를 하면 1,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드립니다 라고 배너를 올려놨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자사몰에서 구매하시려고 자사몰 회원 가입을 하시면서 동시에 카톡 친구 추가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거 카톡 친구를 모으기 위해서 어디 홍보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 배너 하나 그거 때문에 친구가 4,000분이 모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쿠팡에서 예전에 어떤 제품을 하루에 100개씩 나간 제품이 있었어요. 하루에 100개씩 팔린 제품의 그 고객 데이터를 다가 아니더라도 한 10%만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신제품이 나왔을 때 다양한 SNS 채널에서 홍보를 하고 자사몰로 랜딩을 보내서 자사몰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 카톡 친구 추가를 하면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해서 또 카톡 채널로도 사람 한번 모으고 또 카톡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도 또 상품 카탈로그를 광고 메시지로 보내서 또 사시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정말 작지만 나만의 단단한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의 지금 목표는 제품을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은 1년 정도 운영하니까 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5년 정도 운영하면 한 10만 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는 10만 명 정도의 사람을 모으는 거 그리고 카톡 채널은 한 2만 명 정도 모으는 거가 지금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은 셀러분들이 이 고객 DB를 모으는 거를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고객 DB를 어느 정도 한 100명이라도 모으시고 나면은 정말 다양한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재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 안에서도 이런 콘텐츠 저런 콘텐츠 게시글을 통해서도 홍보해보고 또 카톡 채널 친구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에서도 메일 보내보기도 하고 주에 2, 3회 보내보기도 하고 어떤 주기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게 우리 고객들한테 좋은지 너무 자주 보내면 지겨워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너무 드문드문 보내면 저희를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과연 어떤 주기로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실험을 해보시는 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특정 어떤 상품이면 그 제품이 어떤 재구매 주기가 있었잖아요. 그 재구매 주기에 맞게 한번 구매하신 분들에게 또 재구매하실 때의 할인 혜택까지 줄 수 있는 쿠폰을 준다거나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CRM을. 대기업들 같은데 카톡 친구 추가 해놓으면 이제 그런 메시지 자주 오잖아요. 지난번에 뭐 구매하셨죠? 재구매 고객 특별 할인 막 그런 CRM 마케팅을 하시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똑같이 좀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가두리의 진짜 목표는 사실은 한 번만 저희를 스쳐갈 고객을 스쳐가게 하지 않고 그 고객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거가 저희의 목표예요. 1년에 한 번 오고 땡칠 고객을 1년에 2번, 3번 오게 만드는 거. 그게 저희의 목표여야 하는 거죠. 어떤 백지 상태의 비즈니스에서 한 번에 생으로 고객을 한 100명, 1000명 모으는 거를 목표로 하면 사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긴 호흡에서 어떻게든 저희한테 왔던 고객을 데리고 그 방문 빈도를 높이는 거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은 재구매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에 비해 5배 높다고 해요. 왜냐면 이미 한 번 산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의 제품, 그 회사, 그 브랜드를 신뢰하기 때문에 좀 더 전환이 더 쉽다. 그래서 그 신뢰를 활용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1년에 5,000명 정도 여러분들의 물건을 고객들이 사가셨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중에 20%만 채널 친구로 남길 수 있다면 그럼 1,000명을 모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1,000명에게 신상품을 알림을 주고 재구매 이벤트를 하고 계절 상품을 소개하고 그렇게 적은 광고 비용으로 계속 꾸준히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진짜 하루에 16,000원 정도로 해서 로아스 뭐 1,0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왜냐면 저희가 쿠팡에서 광고비를 태운다는 거는 진짜 다른 사람이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높은 광고비를 써도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잖아요. 비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희 이 카카오톡에서 이게 저희가 친구들한테 광고 메시지 보내는 거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에 저희 거만 보지 다른 거 사람이랑 이게 비교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좋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특정 어떤 식품을 쿠팡에서 한 5년 정도 팔았어요. 5년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쿠팡에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팔았지만 정말 고객 데이터가
사업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번 가게를 새로 오픈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5년 한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리뷰가 쌓이고 상품의 순위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근데 제가 계속 그것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고객만 유치하고 그러니까 제가 셀러로서 이게 성장이 없다는 걸 사실 느꼈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깨닫고, 나 좀 어렵더라도 사람을 모아보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만의 비즈니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운영하고 싶어, 이런 걸 깨닫게 됐죠. 쿠팡 상세 페이지에 CS 문의는 카톡 채널로 주세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내 거로 다시 한번 고객을 데리고 오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자사모를 만들지 않더라도. 카카오톡 스토어를 개설을 하시는 거 다들 쉽잖아요. 카카오톡 스토어 개설하실 수 있잖아요. 누구나 셀러분들이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 스토어 개설하셔서 그 안에서 물건 판매하시면서 카톡 채널 친구를 유도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고민하면 계속 나오니까 한번 오늘부터 꾸준히 한 6개월, 1년, 2년 나는 계속 꾸준히 내 고객을 한 명이라도 계속 모으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좀 변화를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거야. 난 초보라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당장 100만 원, 300만 원 쿠팡에서 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300만 원도 그 고객 가두리로 해서 버는 300과 그냥 쿠팡에서 광고비 태워서 버는 300은 진짜 다르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구조 안에서, 내가 설계한 구조 안에서 CRM 마케팅을 해가지고 다시 재구매 고객으로 만들고 그 고객한테 또 다른 신제품을 소개하고 브랜드와 같이 성장해 나가는, 내 브랜드를 응원해주는 고객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 그런 식으로 300이랑 이 쿠팡 안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300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모으는 거, 고객 가두리를 하고 고객 딥을 모으는 건 사실은 셀러로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진짜 우리 셀러가 생존하기 위해 정말 필수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